유튜버 김용호 씨와 배우 한예슬의 전쟁이 결국 사정기관의 개입으로 확전될 모양입니다. 한예슬은 김용호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김용호 씨는 한예슬의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한예슬은 계속되는 김용호 씨의 폭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용호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방송에서 김용호 씨는 한예슬이 자신의 자동차라고 밝힌 수억 원대 슈퍼카는 엄밀히 말해 자신의 차가 아니다라며, 이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한예슬이 아니라 한예슬이 세운 법인명의 차량이었다. 말하자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자신의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폭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김용호 씨는 한예슬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유모 씨도 알고 보니 한예슬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돼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인 돈을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김용호 씨는 한예슬이 법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며,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슬 법인회사에 대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란다. 국세청이 이 문제를 조사해보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호 씨의 주장대로 국세청이 한예슬의 법인회사를 조사해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문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예슬은 유명한 연예인인데다가 양측의 전쟁이 큰 논란인 만큼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고 그 액수에 따라 검찰 고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횡령 배임 등의 추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같은 날 이 방송이 있기 직전 한예슬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김용호 씨 2라운드 준비됐어요? 이번엔 저 확실히 보내주시는 거죠? 기다리다 지침이라고 김용호 씨의 방송을 겨냥해 도발했는데요. 이에 김용호 씨는 한예슬의 탈세 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한예슬의 남친 유 씨가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조카인 황하나 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용호 씨는 유 씨가 한예슬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황하나라는 제보가 왔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다. 황하나, 류성재, 버닝썬이라며 황하나가 감옥에 간 후 유 씨가 한예슬과 사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하나는 지난 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마약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의 문제적 인물이죠. 방송이 나간 직후 한예슬은 결국 김용호 씨와 가로세로 연구소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예슬의 정면 대응에 폭로계의 무법자인 김용호 씨와 가세현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호 씨의 국세청 고발에도 한예슬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한예슬의 확실한 입장이고, 여기서 비롯된 것이 정면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21일 한예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 법무법인은 한예슬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유사한 내용을 포함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턴 헛소리하는 것들에 대해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반이건 노비건 죽창 앞에선 평등하다는 말이 있죠. 한예슬은 유튜버이건 언론사이건 네티즌이건 간에 법적 대응 앞에선 평등하다는 진리를 몸소 제대로 보여줄 모양입니다. 또 태평양은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한예슬에 대한 각종 유튜브 채널과 게시글,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고개 숙이고 키보드에서 손 뗄 악플러들이 아니겠지만요. 한예슬은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있다. 바로바로 자극적인 문구들로 기사화되어 지극히 사생활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인 내용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끝까지 대응하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라고 신경을 전했습니다. 한예슬은 김용호 씨가 폭로한 의혹들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예슬은 남자친구는 내가 사업하는 사업체 직원이 맞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에 도움을 받고 싶어 직원으로 제안했다고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어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지만 탈세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처리를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내 자동차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차라고 한예슬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예슬의 법적 대응과 김용호의 국세청 고발, 이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예슬이 향후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사생활 부분은 둘째치고 세금 탈루와 법인 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야말로 사회 매장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혹 제기자인 김용호에 있는 게 아니라 의혹을 산 당사자인 한예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탈세와 법인 돈 전횡 의혹에 대한 무죄 입증을 한예슬이 사정당국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한예슬의 입장에서 보면 당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국세청이 털면 먼지 안 나는 회사 없다. 김용호 씨는 잘못되면 명예훼손 손해배상이지만 한예슬은 잘못되면 어둡고 깊은 지하터널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고발 건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국세청 조사와 여기에 검찰 등 사정당국의 추가 조사까지 이어진다 해도 결론이 생각보다 빨리 납니다. 즉, 나쁜 쪽으로 사정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한예슬이 먼저 암흑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한예슬과 김용호 씨와의 전쟁. 이제 명예훼손이든 세무조사든 사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디 이번 일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결론 나길 바랍니다. 이상 시사비전 사회부였습니다. Easy go.